자, 인수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죠. 자,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때 있죠. 그죠? 방정식을 풀 때나 함수와 관련된 문제 풀 때 이때 인수 정리를 모르면은 아예 출발부터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인수 정리는 방정식을 풀거나 함수 관계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 먼저 소인수분해나 인수분해를 먼저 구별해 보고 나갑시다. 자, 소인수분해 하면은 소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했는데 이 소수라는 것은 1과 자의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죠. 2, 3, 5, 7, 11 이런 것처럼. 그렇죠. 그래서 6은 2, 3, 6 표현되죠. 12는 4, 3, 12 되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해서 소수의 곱으로 표현된 거죠. 그죠? 소수가 두 번 곱해졌다는 거. 자,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는 인수의 곱으로 표현돼야 되죠. 그죠? 인수의 곱이야. 자, 여기 다항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었단 말이야. 그럼 이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를 합니다. 즉 곱으로 표현된 수를 인수를 하죠. 그렇죠? 자, 인수의 곱으로 표현되었다. 그런데 여기에 인수분해 되었다는 말과 나머지가 예인 경우가 같다고 표현했죠. 자, 이 말은 인수분해와 나머지의 정리가 결합된 내용입니다. 자, 이 다시 보면은 이 식이 인수분해 되었어.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몫이 x 마이너스 3이 되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서 몫이 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게 fx를 한다면은 f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. f3도 0이 되죠.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 맞죠? 그렇죠. 자,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수분해 되었다. 나머지가 0이다. 이 말은 나눗셈으로 표현한다면은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과 같죠. 그렇죠. 자, 이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니까 다 이해되겠죠. 그렇죠. 자,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죠. 자, fx가 주어져 있는데 x-알파라는 1차로 나누어서 몫이 qx가 됐다. 자, 두 개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되죠. 그렇죠. 자, 이렇게 되었을 때 f 알파는 0이 되죠. 당연히 나머지 정리. 그렇죠. 그리고 fx가 주어졌는데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gx가 몫이 되어서 이렇게 또 인수의 곱으로 표현되죠. 그죠? 자, 이때 f-a분의 b는 0이 되죠. 자, 이것도 역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죠. 그죠? 나누어 떨어졌다는 내용이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수 정리는 거꾸로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f 알파가 0이 되었다. 이럴 때 fx는 x-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 말이죠. x-알파 제로로 하는 값이 알파니까. 그렇죠? 그런데 거꾸로 하면은 x-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 하는 게 인수 정리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도 f 이것을 제로로 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죠. 자,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니까 0이 되는 거 맞죠? 그죠?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되었을 때 a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. 근데 사실상 x 마이너스 a분의 b를 또 인수로 가질 수도 있죠. 그죠? 자, 이때는 애매한데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, 자, 이렇게 거꾸로 나머지 정리에서 거꾸로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x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인수를 가지고 혹은 a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진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. 그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. 당시 fx가 x-알파로 나누어 떨어졌죠. 그죠? fx는 x-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fa는 제로다. 이렇게 얘기했죠. 그렇죠? 자, 이 말은 fa가 제로라는 얘기는 fx가 x-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 맞죠? 그죠? 자, 그러면 당시 fx가 a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어. 그러면 fx는 ax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지는 거 맞죠? 그죠? 자, 그런데 f-a분의 b는 0이 되는 거 맞죠? 그죠? 나머지 정리로. 그렇죠? 자, 그런데 이 말이 나왔으면은 거꾸로 fx는 a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. 거꾸로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x-알파를 인수로 가진다. x-a분의 b를 인수로 가진다. ax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진다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.
자, 그럼 간단한 실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. 자, fx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었다. 그럼 당연히 f 마이너스 1은 0이고 f3은 0이 되겠죠. 나머지가 없으니까. 그렇죠. 나누어 떨어졌으니까. 자, 그러면은 인수정리라는 의미는 여기 이것은 지금 몰라. f 마이너스 1이 제로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. 인수정리는. 자, 그러면 fx라는 식은 어떤 식인지 몰라. 몇 차식인지 몰라. 그렇죠. f-1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게 분명히 인수가 될 거다 이 말이지.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. 근데 fx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어떤 차식으로 곱해졌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x 플러스 1과 qx는 인수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자, 이렇게 fx의 식을 찾아내는 과정. 그렇죠? 그리고 또 역시 fx 이렇게 돼. 몇 자식인지 몰라. 그럼 f3은 0이라는 거는 x-3이 인수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죠. 그죠? 자,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식인지 몰라. 그렇죠? 자, 이렇게 fx가 구성될 거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. 그렇죠? 이게 인수정리입니다. 마이너스 1일 때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3일 때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진다. 이 내용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여기 fx 이렇게 됐을 때 봅시다. 이때는 차이점이 x의 개수가 1이 아닌 수죠. 그죠? 자, 이럴 때는 애매하다는 얘기야. 그럼 이 상태에서는 f-1은 0이 되는 거 맞죠? 그죠? 이 상태에서는 f2분의 3은 0이 되는 거 맞죠? 분명하죠. 그죠? 근데 거꾸로 f2분의 3은 0이라는 이것 가지고 fx를 추적한다 이 말이야. 그렇죠? 자, fx 추정하면 fx는 분명히 x-2분의 3을 인수로 가지는 거 맞죠? 그죠? 자, 그래서 또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gx 곱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그죠? 자, 그런데 또 fx가 2분의 3이 됐을 때 2x-3으로도 될 수 있죠. 그죠? 자, 이것도 f2분의 3이 될 수 있잖아. 그렇죠? 그리고 또 몇 차식인지 모르지만 또 곱해졌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분수로 되었을 때, 즉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. 그렇죠? 이 관계를 인수 정리로 표현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죠. 그렇죠? 자, 나머지 정리 문제를 조문제로 조금 더 추가해 봅시다. 자,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2차 다항식 fxgx를 했죠. 자, 간하 조건이 있는데 차로 돼 있고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. 그죠? 자,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은 fx-gx를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하면 되겠죠. 그죠? 자, 이렇게 하니까 목과 나머지가 같아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. 그죠? 자, 그러면 fx-gx는 x-1로 나누어 떨어지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보니까 나머지 정리와 관계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바로 사용하면서 서 내려가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f1-g1은 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f1은 g1이라는 하나의 조건식이 나오는 거죠. 자, 하나 챙겨야 되지. 그지? 자, 그러면은 fxgx 곱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렇게 구성되는 거 맞죠? 그렇죠? 자, 그럼 여기에서도 f1, g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물론 f-1, g-1도 0이 되는 거 맞죠? 그죠?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관계식을 쓰는 것은 여기 f1과 g1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 fx, gx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자, f1이 0이면 g1은 0이 아닐 수도 있고 0이 아니면 0일 수도 있는데 둘 다 0일 수도 있죠. 그죠? 자,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f1, g1이 같으니까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 맞죠? 자, 그래서 fx도 x-1을 인수로 가지고 gx도 x-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. 자, 여기에서 이런 관계를 활용하는 것 연습이 좀 필요하죠. 그죠? 자, 이 내용은 연습이 필요하고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겠죠. 그죠? 자, 연습하면 충분히 되겠죠. 그죠? 이런 것은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. 수학도 암기를 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.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. 자, 그러면 여기에서
fx, gx가 x-를 모두 인수로 가지죠. 그런데 개수가 1이야. 최고차이 개수가. 그럼 x-k, x-1로 곱해서 2차식 되는 거 맞죠? 그죠? 문자가 미수가 두 개가 나왔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 여기 하나 구할 수 있는 조건식이 있잖아. 그래서 L이 3이랑 나왔단 말이야. 그럼 GX는 완성이 됐죠. 그죠? 그렇죠? 자,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. 그죠? 자, GX가 완성됐단 말이에요. 그럼 K가 필요해. K가 필요해. 그럼 여기에서 이 조건을 또 활용하는 게 또 연습이 돼야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식 있죠. 이 식. 두 번째 나 조건. 나 조건이 항등식이잖아. 나눗셈은. 그렇죠? 그러면 이렇게 fx와 gx 두 개를 곱했는데 곱한 식이 이거단 말이야. 그렇죠? 자, 그런데 x-1은 나와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을 보니까 x 플러스 1이 나타나지 않죠. 반드시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x-k가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.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야. 그래서 완성을 하고 F2와 G2를 구하면 2가 된다는 거. 그렇죠? 자, 여기에서 이 관계식을 이용하고 나머지 한 개의 미지수를 찾는데 항등식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. 자, 이것은 연습이 좀 되어야 되고 하죠. 그죠? 자, 이런 내용도 잘 기억해서 풀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 것이 좋죠. 그죠? 그럼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죠. 자, 한 문제 더 보기로 합시다.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 됐죠. 그죠? 자, 이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 3차 다항식 fx. 자, 그러면은 fx라는 3차 다항식을 구성하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필요하겠네. 여기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구성되니까 x제곱 플러스 bx. 그죠? 자, 미지수가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죠. 그죠? 자, 그런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죠. 그럼 f-1은 0이 되는 거 맞죠? 그죠?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죠. 식이 한 개 나왔어. 그래서 a-b는 3이라는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죠. 또 한 개만 더 나오면 a, b를 구할 수 있겠네. 여기 있어. fx를 x-2로 나누었어. 그렇죠? 그 f2는 6이라는 관계가 나오죠. 나머지가 6이니까. 그래서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는 0이라는 내용 나오죠. 그죠? 그래서 연립 방식을 푸니까 A가 나오고 B가 나왔어. 자, 얘까지 이 문제를 보면서 얘까지 보면서 fx를 만들 수 있겠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죠? 왜냐하면 여기에서 미수가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. 그런데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6이 됐으니까 미수 두 개를 구할 수 있겠다. 바로 나오죠. 그죠? 자, 그래서 fx가 구성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합성함수지, 그지? 자, f 2분의 1 x야. 그럼 x 대신에 2분의 1 x를 대입하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 맞죠? 이때 이 식을 x-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랬어. 그럼 바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나오는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 맞죠? 그죠?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은. 자, 그래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고. 바로 구할 수 있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대입을 하니까 똑같이 대입하는 게 F1이 되죠. 그죠? 자, 이 말은 F1은 여기에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자,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. 그죠?